태풍 카눈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진로를 보이면서 올라온 태풍 카눈이 내륙을 관통할 거라는 전망인데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로입니다. 네, 자세한 태풍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6호 태풍 카눈 지금 위치는 어디고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현재 태풍 카눈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태풍의 강풍 반경이 35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제주에 근접하기 전부터도 이 350km면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 이 크기가 좀 큰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에 접근하기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 들면서 이 강풍 반경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태풍의 중심에서는 초속 35m의 강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달리는 기차가 넘어질 정도의 그런 강풍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태풍은 강한 강도를 현재 유지한 채 일본 남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현재 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한반도 남쪽에서의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현재 평년보다 한 2도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당초 원래 일반적인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올라오면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태풍의 강도도 약해져야 되는데 네.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강풍 반경이 350km고요. 이 중심에서의 초속이 35m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가와서 이 태풍이 상륙할 때까지도 강한 강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반경은 300km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심에서의 풍속 역시도 초속 30m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강도 그대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와서 상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번 태풍 정말 경로가 특이했는데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반도를 관통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상 진로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이 태풍이 당초에는 뭐 중국 남부로 들어갈 가능성에 나왔다가 그러게요. 다시 또 이제 일본 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었고 네. 이후 규슈 쪽으로 들어가나 싶더니 다시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남해상에서 이제 북상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경로를 통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남해상에 상륙한 뒤에 그대로 충청도 그리고 수도권을 관통해서 북한 지방까지 올라가는 정확히 이제 일직선이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강풍 반경이 300km를 넘기 때문에 뭐 제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한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역시도 이 지금의 경로와 유사하게 태풍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상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현재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도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 각국의 기상청에서 이 태풍을 예보할 때 참고하는 수치 모델이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각국에서 참고하는 그 예보 모델을 보면 이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은 거의 일치를 하는데 네. 이 태풍이 들어와서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 그리고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서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 또 하나는 이제 동해상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는 것은 일치합니다만 들어와서 관통을 할지 아니면은 각 해상으로 빠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태풍의 어떤 최종 경로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최근접 시간은 제주 성산이 내일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경남의 사천, 아무래도 지금 사천 쪽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네. 경남 사천에 상륙하는 시각은 내일 오전 9시고요. 충북의 영동군을 지나는 시각이 오후 2시입니다. 이후에 서울에는 내일 밤 10시쯤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경기 북부입니다. 경기 연천 지역은 모레 새벽 1시에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제주가 지금 당장에 이제 10일 2시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제주에 최근접하는데 예. 경기 북부가 모레 새벽에 태풍이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 네. 이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 24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 어쨌든 남쪽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그 시간대별로 그러면 태풍 특보도 그때마다 내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태풍의 진로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 현재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태풍이 아직 일본 남쪽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의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현재 제주 해상과 남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현재 강풍주의보도 부산과 울산 그리고 전남, 제주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강풍주의보도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풍주의보는 점차 태풍특보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서 당장 제주 내륙은 오늘 오후부터 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해서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이후에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충청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오후 시간대 그리고 수도권도 내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해서는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네. 본격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 통해 보셨던 이 태풍특보가 내려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태풍특보가 내려지는 시간부터 해서 본격적인 그 지역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지금 기상청의 이 태풍특보 시점 예보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바람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태풍의 동쪽, 오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반원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강원도 영동지방인데요. 이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이 동해 바다를 거쳐서 동해안으로 들어오니까 특히 이제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태백산맥, 이 굉장히 큰 산맥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동해를 통해서 들어온 뜨거운 수증기가 산맥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강한 이 폭발적인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영동지방은 6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600mm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장마철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큰 피해를 겪었죠. 많은 네. 비가 내렸는데 장마철 한 달 동안에 내린 비의 양이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60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최근에 내린 장마철에 내린 강수량이 영동지방에 단 2, 3일 만에 쏟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큰 비이니까요. 굉장히 큰 비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밖에 남부지방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수도권도 100에서 200mm 정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태풍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이 강풍도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태풍의 오른쪽 지역인 영동지방 그리고 영남지방 그리고 지리산 부근, 남해안 부근으로는 초속 40m가 넘는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밖에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서도 초속 25에서 35m, 그밖에 수도권도 초속 20m 안팎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태풍특보가 내려지는 시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동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도는 지금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오후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충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후, 그리고 수도권 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해서 모레 새벽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영동 지방은 600m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100mm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극한호우에 해당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침수 피해 대비해야 됩니다. 네. 예. 초반에 이 카눈의 진로를 굉장히 헷갈려서 많이들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통일이 됐잖아요. 예측 경로는요. 그러면 예전에 이와 유사한 태풍들과 비교해 보면 피해를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가장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태풍이 사실 2012년의 태풍 산바인데요. 이 산바가 들어왔을 당시에 남해안에 들어와서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은 내륙을 관통하니까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네요. 어쨌든 남해안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훑고 지나가는 태풍이 태풍 산바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픽의 왼쪽에 보시는 태풍은 태풍 주디입니다. 1989년인데 이 태풍은 뭐 우리나라 역시 남해상으로 들어와서 서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풍들은 커브형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가 타원형의 공기 덩어리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태풍이 들어와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든지 또는 서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태풍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태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도 남해상에 들어와서 이제 북한 지방까지 그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태풍 산바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2명이 사망했고요. 이재민은 3,800여 명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태풍 주디로도 남해안에 300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1,1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태풍들보다 지금 태풍은 한반도 내륙을 완전히 관통하기 때문에 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산바, 주디 이런 태풍들도 결국 보면 최종 경로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상륙했던 태풍 중에 지금과 경로가 비슷한 태풍은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제 1977년부터 이 기상청에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태풍의 경로를 모두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래픽이 나올 텐데요. 이 우리가 이제 1977년부터 그러니까 46년 동안인데 이 태풍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풍들은 일반적으로 커브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브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내륙을 관통하더라도 영동, 그러니까 강원도 영동 지방으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이 서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은 우리가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모든 태풍들의 진로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예.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남해상으로 들어오는 태풍이 가장 많았고요. 네. 서해상으로 들어오는 태풍들도 이제 가끔씩 보였는데 어쨌든 지금 2001년부터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네, 그렇네요. 내륙을 관통하더라도 다 이제 서해상이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 남해상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영남 지방을 지나서 충청도를 지나서 수도권을 지나서 북한 지방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태풍은 없네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한 번도 없었던 기상청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어쨌든 이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이 태풍의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공기 덩어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큰 고기압들이 위치하게 되면서 이 태풍이 어떤 특정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고 그래서 대만 오른쪽에서 한번 정체를 했고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정체를 하면서 이 태풍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갈지자의 형태를 보이면서 태풍이 좀 갈팡질팡했고 이에 따라서 이 태풍의 경로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로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전례 없는 1977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우리나라를 정말 전체를 관통하는 태풍이다. 이런 말씀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 태풍이 올라오면 뭐 기상 현상 중에서 가장 이 위력이 센 어떤 기상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네. 때문에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게 되고요. 이 강풍으로 인해서 해안가에서는 높은 물결이 일고 그리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태풍이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이제 지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주 해상이나 남해상, 동해상으로의 접근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예.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태풍특보가 오늘 오후부터 내려지고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태풍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이 시민분들이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피해를 좀 막는 가장 네.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워낙에 이 많은 비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집 주변의 배수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풍을 동반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파트나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창이 파손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 X자로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유리창의 가장자리를 고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강풍이 불게 되면 유리창이 아무래도 흔들림으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이 유리창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가장자리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까 그래서 그 신문지 같은 거를 그 틈에 메우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 태풍 아무래도 유리창은 진동이 흔들리면 강하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쉽게 깨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태풍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